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지하 시인에 대한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마침 추모 일주기도 지났고 해서 그분의 사상, 특히 그 화해와 상생이라는 메시지에 다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김지하 사상이 우리 전통 사상, 그러니까 동학이나 증산 사상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발전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 김지하 신의 사상 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유물론적 민족주의자였다가 생명사상가, 또 율려운동가, 마지막에는 그 흰 그늘의 미학사상가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건 분열된 현실을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통합과 조화,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자료에서는 인류학 개념인 리미널리티와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이걸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리미널리티랑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요? 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그 사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 생명사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보면 감옥 독방에서 그 풀잎 하나 보면서 동학, 특히 최시영 선생의 삼경사상, 그걸 떠올린 경험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야말로 일종의 리미널리티, 그러니까 경계적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극한에 고립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들, 유물론이든 관념론이든 이런 틀이 좀 무력해지고 가장 근원적인 거죠. 생명, 그 자체에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문지방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태군요. 네, 맞아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뭐랄까, 당시에는 좀 낯선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생태 위기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앞서간 통찰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이론이 아니라 우리 고유 사상에서 길어올린 자생적 생명 사상이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하고요. 핵심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는 어떤 해답을 바로 생명 존중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의 깨달음이었네요. 근데 생명사상에서 또 율려사상이나 밥사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건 생명사상하고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인 건가요? 네, 그렇죠. 생명이라는 게 자칫 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려나 밥은 그걸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더 구체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려라는 게 원래 동양음악에서 나온 거잖아요.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리듬. 김지하 시인은 김일부의 정역사상에서 이걸 발견하고 생명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어떤 질서, 그 실천 원리로 본 거죠. 아, 음악 원리를 생명의 질서로요? 네. 그리고 밥이 하늘이다는 밥사상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결국은 먹고 사는 이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재활성화 개념과 통하는 지점인데요. 동학에서 시작된 그 생명 존중의 정신, 어찌 보면 그 위기 속의 리미널리티에서 발견한 그 정신을 율려나 밥 같은 우리 현실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로 다시 이렇게 살려내려고 한 거죠. 일종의 문화적 위기 상황에서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서 다시 활력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에서 시작해서 율려와 밥으로 구체화하고 그런 마지막 단계인 흰 그늘의 미학. 이건 이름부터가 굉장히 시적인데요. 희다와 그늘, 이 모순된 말이 합쳐졌잖아요. 이게 김지하 사상의 어떤 최종적인 지향점? 뭐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흰 그늘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그냥 공존하는 상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 뭐 성스러움과 속됨, 삶의 기쁨과 슬픔 같은 것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증산사상의 영향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증산사상의 핵심 원리인 해원상생, 원한을 풀고 서로 잘 살게 한다. 이런 것처럼요. 서로 대립하고 다른 것들이 그냥 부딪혀 깨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고 조화를 이루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아, 엇박자 속의 조화 같은 느낌이네요. 네, 딱 그렇죠. 그런 엇박자 속의 조화.
이게 김재하 시인이 생각했던 그 화해와 상생의 구체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의 사상이 그냥 이론에만 머문 게 아니라 판소리나 탈춤 같은 우리 민중예술 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거의 잊혀가던 전통예술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그게 또 87년 민주화운동 현장 같은 데서도 힘을 발휘했잖아요. 어쩌면 이게 진짜 그가 말한 이론과 실천, 또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흰 그늘 같은 조화 아닐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이 결국 보여주는 건 김지하의 사상이 동학이나 증산 사상 같은 우리 땅의 사상적 자양분 위에서 생명, 윤려, 그리고 흰 그늘이라는 개념으로 점점 깊어지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화해와 상생, 이걸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분열되고 갈등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통합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아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지하 시인의 삶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 심지어 모순되는 것들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조화를 찾으려 했던 그 생각의 방식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이런 흰 그늘의 지혜, 그러니까 대립하는 것들을 외면하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화를 찾아보려는 방식이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